글로벌 인사이트 가볼까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쪽에서도 코로나19로 골치 아프기 마찬가지인데 네네. 미국 경제축 대부분 이제 담당하는 게 소비잖아요. 네네. 소비도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나이키 등 의류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도 폐업 소식 휴점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영향이 미국 네.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월마트는 그 일부 영업시간 단축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24시간 영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건데요. 일단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접촉 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부 이제 품절된 상품을 채워넣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 지역의 월마트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세정제를 비롯한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용품들이 매진되는 사례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재고 충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의 의류업체들, 신발업체들, 나이키라든지 에버크롬비 이런 지점은 대부분 이제 당분간 폐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외 지점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로 좀 결정을 했고요. 한국에도 많지만 미국의 최대 그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기는 하되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드라이브스루 배달 이 정도만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이제 대형 기업들이 영업시간 감축이라든지 잠정 폐쇄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GDP 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인 중국이라든지 50% 정도인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보다도 더 높은 세계에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국이 성장한 것은 사실상 소비를 통해서 성장했다. 좋은 소비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민간 소비를 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대 현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률에 기인한 소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그 주요 소비 선진국의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소비가 전반적으로 둔화됐었던 2018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8년에는 소비가 꺾였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강력한 이제 소비 촉진 정책을 썼죠. 기업들의 세금도 대폭 절감해주고 강력한 부양책이라든지 지금도 좀 강력한 부양책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를 끌어올렸고 이것이 미국의 GDP를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소비 위축은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골드만삭스는 이제 기업과 가계 소비 둔화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3월부터 4월까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 미국 경제의 GDP는 0%, 2분기에는 마이너스 0.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소비가 계속 위축되진 않겠죠.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건 역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니까 네. 현재로서는 딱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반기부터 소비가 개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GDP 성장률을 보면 0%대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아마 앞으로 생각보다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폭락 전까지 견조했었던 것은 좋은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양호한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받쳐졌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대치는 뭐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대비하면서 미리미리 또 짐작하시는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게 됐습니다. 챙겨드렸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은행 BOJ 이쪽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또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짐작해 보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코로나19 여파가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크다 보니까 네.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BOJ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달러화 공급 오퍼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의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 달러를 싸게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 수요가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충해주기 위해서라도 BOJ가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달러를 싸게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시장 조달 비용보다 싸게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OJ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달러를 시중은행에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앞당겨 진행됐었던 BOJ 회의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은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미 마이너스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마이너스로 내린다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이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다른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 매입 규모를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2배 늘렸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도 900억 엔에서 1,800억 엔으로 2배 정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그 현재 BOJ의 자산 비중을 보면 국채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들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제 소수로 분포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BOJ가 이 국채 비중을 조금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의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됐었던 2월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를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급감하면서 사실상 쇼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 시장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BOJ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기대했었던 기준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조금 밀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BOJ 구로다 총재가 바로 진압을 합니다. 구로다 총재는 향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융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언급을 시장에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양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BOJ의 정책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일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QE 아니면 회사채 매입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자산을 BOJ가 끌어안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때 니케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BOJ의 행보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 국채 담보를 담보해가지고 저렴하게 금융기관에
제공해준다. 유동성 이런 부분, 달러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부분 빌려준다라는 부분 잘 또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BOJ의 행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AR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